이강인 선수가 점점 파리 생제르맹에 적응해 나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할 때 조금씩 호흡을 맞추는 동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 이강인 주변에 있는 하키미 그리고 에메리 이 두 명의 선수가 이강인을 정말 잘 도와주는 선수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엔리케 감독도 이번 시즌이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시즌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고민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점점 더 4-4-2 전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특히나 음바페를 4-3-3 전형을 쓰면서 측면 공격수로 쓰는 것보다 최전방 공격수로 쓰면서 4-4-2 전형을 만들고 음바페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뛰는 것이 더 이롭다 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전형을 쓰는 거고, 이게 마치 우리 국가대표팀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측면 공격수로 쓰는 4-3-3 전형을 쓰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를 한 칸 올려서 약간 미드필더의 숫자가 적어지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서 4-4-2 전형을 쓰자, 이게 우리 대표팀의 4-4-2 전형을 쓰는 이유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도 4-4-2 전형을 쓰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도 마찬가지고 엔리케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쓰고 있어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배치될 때,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두 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가르테와 에메리 이 두 명의 선수를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와준다, 이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덴벨레보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는 조금 더 좋은 선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될 때는 덴벨레가 이강인 같은 중앙 미드필더의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공격에만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4-4-2 전형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나 뉴캐슬에게 패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AC 밀란전에서도 3-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엔리케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음바페의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AC 밀란이 더 잘하는 경기였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결국에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될 때 중원 싸움이 안 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너무나 수월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물론 AC 밀란이 지친 상태에서 교체로 출전하긴 했지만 교체로 나왔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원 싸움도 해주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보다 훨씬 더 수비적인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밸런스 자체가 덴벨레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잡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키미가 올라갔을 때, 하키미가 워낙에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하키미 대신 약간 내려와서 수비를 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키미가 덴벨레가 있을 때는 마음껏 올라가는 것을 약간 자제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덴벨레가 있을 때는 덴벨레가 워낙에 이 측면을 직선적으로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키미가 올라갔을 때 겹칠 때도 많고요. 그래서 하키미가 오히려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다가 중앙으로 언더래핑을 하거나, 언더래핑을 하지 않으면 약간 역습에 대비하면서 이강인이 나올 때보다는 조금은 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있을 때는 이강인의 수비 가담이 덴벨레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하키미가 마음껏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의 중원 싸움, 그리고 하키미의 수비 커버, 이런 것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도 에메리와 하키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인 같은 선수의 유형은 워낙에 볼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데 능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뜻은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렸을 때 이때 비어있는 공간들을 파리 생제르맹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라인에 위치했을 때는 그러한 플레이가 잘 안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가 왼쪽 라인에서 호흡을 맞추는 선수들이 뒤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그리고 왼쪽에는 우가르테나 파비앙 루이스일 때가 많아요. 근데 파비앙 루이스나 우가르테는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오버래핑을 할 때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강인에게 쏠렸을 때 뒤에 있는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거나 이런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리카 에르난데스는 하키미처럼 공격적인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3백을 만들면서 3백과 4백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비적인 풀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올 때마다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아무래도 에메리와 하키미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적인 측면도 좋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볼을 끄는 스타일이 아니라 공간을 향해서 침투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메리나 하키미가 올라오면서 이강인에게 붙어있는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이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에게 수비가 붙어있을 때 에메리가 침투하거나 하키미가 침투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건네줄 때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쇄적인 동작으로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마르키뇨스도 이러한 구조에 정말 잘 맞는 선수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풀백 자리에 리카 에르난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키미가 올라갈 때 3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아무리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이 자리를 풀백처럼 커버해주는 건 약간 이강인 선수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키뇨스가 이 오른쪽 공간을 넓게 커버를 해주면서 하키미의 오버래핑도 커버를 해주고 이강인이 내려와서 수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워낙에 이 마르키뇨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을 만큼 커버력이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앙 미드필더인 에메리도 이강인을 도와줄 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마르키뉴스가 수비라인 앞 공간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요. 측면 공간도 커버해주기도 하는 이렇게 하키미와 에메리, 마르키뉴스 이 세 명의 선수가 이강인과 함께 오른쪽 라인의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울리는 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플러스 이 앞쪽에 있는 하무스도 이강인 선수랑 제 생각에는 매우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한이보다 이 하무스가 연계 플레이에 조금 더 뛰어난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봤지만 호날두가 나올 때보다 하무스가 나올 때 포르투갈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포르투갈에는 뛰어난 이선 자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베르나르도 실바, 레앙, 펠릭스 등등등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앞쪽에 있는 하무스가 연계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마치 토트넘에서 뛰었던 케인처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살려주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하무스가 주변 동료 선수들을 살려줄 때 바로 그 주변에 이강인 선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하무스가 본인이 슈팅을 하지 않고 이강인 선수에게 흘려준다거나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고 여기에 더해서 하무스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계속 뛰어들어가 주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찬스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면 비어있는 공간이 2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득점할 때도 패스를 본인이 주고 뛰어들어갈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뛰어들어갈 때 2차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과정에서 리턴 패스를 이강인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선수가 제 생각에는 하무스가 조금 더 무한이보다는 이강인 선수와 맞는 유형의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주변에 하키미, 에메리, 하무스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공간으로 침투도 잘해주고 연계 플레이도 능한 이 세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강인, 에메리, 하키미가 계속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리턴 패스가 다시 이강인에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음바페에게 찔러줄 수 있는 최적의 루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파리 생제르맹은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바페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 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음바페에게 찔러준다. 요 패턴이 또 잘 나올 수가 있는 건 이강인 선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강인 주변에 있는 하키미, 에메리, 하무스 이런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가 접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볼을 받고 뿌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이강인을 비롯한 하무스, 에메리, 하키미 플러스 수비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마르키뉴스까지 요 오른쪽 라인의 조합이 아직 발을 맞춘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 경기를 보면 이 조합들이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적응을 하는 동안 이렇게 주변 동료 선수들과 매우 좋은 호흡을 맞춰줄 수 있다면 감독 입장에서도 더 호흡이 좋은 선수를 당연히 출전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전 경쟁에도 이 주변 선수들과의 호흡이 좋다는 게 이강인 선수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뛴 경기의 시간은 아직 적지만 부상이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하지만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주변 동료 선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에게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